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덧셈과 뺄셈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의 연산이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규칙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좀 먹을 필요 없이 천천히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두고 몇 번 반복해서 직접 써보면서 덧셈과 뺄셈을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모으기와 가르기를 한번 볼 건데요. 모으기와 가르기. 이제 덧셈과 뺄셈이란 용어를 배우기 전에 모으기와 가르기를 통해서 덧셈에 대한 개념, 뺄셈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모자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볼까요? 3개와 2개를 한꺼번에 모으면 총 5개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수로 표현하면 모자 3개와 2개가 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표현하니까 모으니까 5가 되는구나. 3과 2를 모으면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번엔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르기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기 양말이 있습니다. 양말 5켤레가 있는데요. 이거를 3켤레와 2켤레로 가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선을 그으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양말 5켤레를 3켤레와 2켤레로 가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5라는 수는 3과 2로 표현할 수 있다. 가를 수 있다. 5는 3과 2로 가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4개의 케이크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와 3개로 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케이크, 4개의 케이크는 2개와 2개로 또 가를 수 있고요. 이번에는 3개와 1개로도 가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수를, 하나의 수를 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는 1과 3, 2와 2, 3과 1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모으기와 가르기는 아무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슬이라든가 바둑돌을 이용해서 모으고 가르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슬 2개와 4개를 모으면 6개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슬 6개는 2개와 4개로 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는 방법은 2개, 4개뿐만 아니라 1개, 5개도 나눌 수 있고요. 가를 수 있고요. 아니면 3개와 3개로도 가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라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실제 수를 이용해서 모으기와 가르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수를 모으기가 있는데요. 흰 바둑돌 4개가 있고요. 검은색 바둑돌 5개가 있어요. 그럼 이 4개와 5개를 숫자로 표현하니까 4와 5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모으면 총 9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와 5를 모으면 9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흰색 바둑돌 3개와 검은색 바둑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표현하면 3과 4가 되는데 이걸 모으면 모두 7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과 4를 모으면 7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가르기를 볼게요. 수를 가르기. 하나의 숫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라는 수를 보면 5라는 수는 하나와 4개, 그 다음에 2개와 3개, 그 다음에 3개와 2개, 4개와 하나로 가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1과 4, 2와 3, 3과 2, 4와 1로 가를 수도 있어요. 그죠? 숫자로 표현하니까. 실제 수를 가를 때 수를 가리게 할 때 한쪽 수가 일씩 커지면 다른 쪽 수는 일씩 작아져요. 예를 들어서 자, 왼쪽의 수는 일씩 커졌죠. 반면에 오른쪽 수를 보면 일씩 작아졌어요. 오히려 위로 갈수록 일씩 커집니다.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화단에 꽃이 5송이가 있는데요. 2송이는 시들어서
세 송이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수로 표현하면 2와 3을 모으면 5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5는 2와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으기와 가르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과 3을 모으면 4가 되듯이 2와 2를 모아도 4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수 5도 1과 4로 나눌 수 있고 이번에는 5를 2와 3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모으기와 나누기를 덧셈과 뺄셈이라는 기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더하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인데요. 더하기, 덧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것에서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요. 덧셈은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2라는 표현을 한번 하면요. 4 더하기 2 자, 여기 돼지가 4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치는 겁니다. 합치게 되면 모두 6마리가 있죠. 그죠?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니까 돼지 4마리와 돼지 2마리를 합한다, 더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모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4 더하기는 6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4와 2의 합은 6입니다 라고 읽어도 돼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더하여 전체 수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더하는 겁니다. 전체 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이 모이를 먹는 2마리의 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마리는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2마리와 3마리를 합했더니 총 5마리가 됐죠. 그래서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2 더하기 3은 5와 같다. 또는 2와 3의 합은 5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기호에, 처음에 기호를 접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덧셈과 이퀄은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 이퀄 8. 5 더하기 3은 8과 같습니다. 라고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퀄 기호 있죠? 이퀄 기호는 영어로다. 영어예요, 원래는. 이퀄, 영어로다. 같다라는 뜻의 이퀄이고요. 근데 부득이하게 뭐 영어로 안 읽어도 돼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뭐뭐와 같습니다. 좌변과 두 값이 같다. 두 값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또는 두 수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와 3이 합이라고 읽어도 돼요. 이 덧셈을 합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럼 8입니다 라고 읽어도 돼요. 덧셈은 더하기 또는 합, 그리고 이퀄은 같습니다 또는 입니다로 읽는 거야 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은 8과 같습니다. 5 더하기 3은 8입니다. 5와 3의 합은 8입니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덧셈을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이용해서 덧셈을 해보는 건데요. 오리가 2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지금 걸어오고 있죠. 그럼 총 4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덧셈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수판을 이용해서도 덧셈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슴이 3마리가 있고 물을 마시고 있는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둑돌로 표현하면 서 있는 사슴의 수 3마리, 그 다음에 바둑돌 3개, 물을 마시는 사슴 2마리니까 바둑돌 2개. 그러면 이 표현은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덧셈을 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모으기와 덧셈은 같은 거예요. 도넛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가 있어요. 이걸 모으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것은 4이고요. 뒤에 것은 3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모으니까 4와 3을 모으면 7이 되죠. 이거를 덧셈을 이용해서 4 더하기 3은 7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을 해볼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죠.
일단은 물고기든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이든 대상의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그죠? 뭐 종류가 다른 물고기 5마리와 4마리가 각각 있어요. 그러면 어항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럼 어항에 있는 총 물고기 마리수는 몇 마리일까요? 하면은 덧셈으로 모으기 개념이죠. 그래서 5 더하기 4는 9입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뺄셈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덧셈보다는 뺄셈이 좀 어렵습니다. 덧셈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좀 되는데요. 없어지는 거, 원래 있던 것에서 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빼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동물원 우리에 5마리가 있었는데 이 2마리가 나갔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마리수는 자, 다른 색깔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3마리만 남아있죠. 따로 남아있는 마리수만 표현하니까 이렇게 3마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숫자로는 원래는 5마리였는데 2마리가 나갔죠. 나갔다라는 거를 이제 뺄셈으로 표현할 거야. 빼기. 그래서 5 빼기는 남아있는 마리수 3마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요 빼기라고 읽으면 돼요. 5 빼기는 3과 같습니다. 라고 읽거나 아니면 5와 2의 차예요. 이 차라는 것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차라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빼기. 이렇게 적어보세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기. 빼기.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기. 그걸 차라고 읽어요. 5와 2의 차는 3입니다. 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수를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꽃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기는 벌이 있습니다. 벌이 6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네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3송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벌이 6마리가 있는데 꽃은 3송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꽃 한 송이에 벌 한 마리씩만 앉을 수 있다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머지 3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꽃에 앉을 수 없는 벌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6마리였는데 3마리는 이미 꽃에 앉았어요. 그죠? 빼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3마리만 남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 빼기 3은 3 또는 6과 3의 차는 3입니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뺄셈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라고 되는데요. 빼기라고 읽어요. 빼기. 7 빼기 3은 4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과 3의 차라고도 읽어요. 차. 7과 3의 차는 4입니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뺄셈을 해볼까요? 이 뺄셈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덧셈보다는 약간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뺄셈을 해볼까요? 사과가 원래는 총 7개가 있었네요. 그런데 2개를 먹었어요. 여기 2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얘는 남아있는 사과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7개가 남아있었는데 2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7 빼기 2라고 표현하고요. 남아있는 것은 총 5개가 되겠죠. 그래서 5라고 쓰면 됩니다. 하나씩 짝지어 뺄셈하기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있고 의자는 4개밖에 없어요. 6명이 있는데 의자는 4개밖에 없고 하나의 의자는 한 사람만 앉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사람은 앉을 수가 없겠죠. 이미 앉아있는 4사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6 빼기 4는 의자에 앉지 못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그러면 2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뺄셈을 해볼까요? 가르기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가르기를 이용해서 뺄셈의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원래 9개 계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깨졌어요.
그러면 깨진 계란의 수,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계란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9는 9개에서 3개가 깨졌을 때 남아있는 계란의 수는 6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5개가 있는데 하나를 지웠어요. 그러면 5 빼기 1이고 남아있는 동그라미의 수는 4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짝지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5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색깔이 다른 구슬이 있는데 이렇게 2개를 짝을 지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구슬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5 빼기 1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로도 할 수 있어요. 5는 1과 4로 나눌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5에서 1을 빼면, 그죠? 하나를 빼면 4가 남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0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을 더하거나 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0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0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아무도 없는 곳에 4명이 왔어요. 그러면 4명밖에 없죠. 0 더하기 4는 0입니다. 반대로 어떤 수에다 0을 덧셈을 할 수도 있어요. 4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4명이 되겠죠. 4 더하기 0은 4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뺄셈을 해볼게요. 어떤 수에서 0을 뺄셈을 합니다. 4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빠지지 않았어요. 4명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 있어요. 그러면 4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4 빼기 0은 4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수 빼기 어떤 수의 뺄셈, 같은 수를 빼볼까요?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모두 차에서 내렸어요. 그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는 없죠. 0이죠. 4 빼기 4는 0입니다인데 같은 수를 빼면 0이 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와 빼기에 0이 있으면인데요. 이거는 어떤 수에다 0을 더하면 그냥 같은 수예요. 어떤 수입니다. 그래서 equal 앞의 두 수 중 하나가 0일 때는 나머지 한 수를 그대로 뒤에 equal 뒤에 쓰면 돼요. 또 하나 전체에서 전체를 빼면 항상 0입니다인데요. 같은 수예요.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빼면 당연히 없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그걸 0이라고 표현합니다. 덧셈과 뺄셈을 해볼까요?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하는 수를 다르게 해야 덧셈하기인데요. 모두가 6이 있어요. 6에다가 2를 더하는 경우, 2를 더하는 경우, 3을 더하는 경우인데요. 구슬이 6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다가 구슬 하나를 더하면 7이 되겠죠. 2개를 더하면 8이 되겠고요. 3개를 더하면 9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씩 증가가 돼요. 1씩 커집니다. 더하는 수가 1씩 커지면 더한 결과도 합도 1씩 커집니다. 합이 같은 덧셈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0 더하기 3도 3, 1 더하기 2도 3, 2 더하기 1도 3, 3 더하기 0도 3이에요. 그러니까 모으기와 나누기를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빼는 수를 다르게 하여 뺄셈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는 4개의 구슬에서 하나를 빼는 경우, 2개를 빼는 경우, 3개를 빼는 경우 남아있는 구슬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4에서 1 빼면 3이 되겠고 4에서 2 빼면 2가 되겠고 4에서 3을 빼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빼는 수가 1, 2, 3으로 1씩 커지면 차는 당연히 1씩 작아지겠죠. 이런 규칙이 있어요. 덧셈식을 쓸까요? 뺄셈식을 쓸까요? 뺄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덧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는 6이죠. 자전거 4대에다가 2대를 더하면 6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뺄셈으로 표현하면 자전거는 총 6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대를 빼면 또는 이건 4대를 뺐네요. 그러면 6대에서 4대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2대만 남죠. 그래서 나머지는 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4 더하기 2는 6입니다. 6 빼기 4는 2입니다. 마찬가지로 6에서 2를 빼면 4가 된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